안녕하세요. 34년째 물리치료사로서 살아오고 있는 이대형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유튜브 첫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명은 평택 PT입니다. PT란 피지컬 세라피스트, 즉 물리치료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즉 평택에 있는 물리치료사 평택 PT 이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강의에 무엇을 강의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공부해오고 치료해오고 그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첫 강의 주제를 통증으로 잡았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고민했었어요. 첫째, 통증이란 무엇인가? 둘째,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통증의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저의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20대 때는 통증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2년 동안 유학생활도 해봤고 30대 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통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즉 치료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봤고 30대 후반, 40대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 원인을 알게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아니면 물리치료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즉 물리치료과 학생들을 상대로 수많은 강의를 해봤는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위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즉 치료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 반면에 환자분들, 저한테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세 번째보다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첫 질문이 뭐냐면은 선생님, 저는 왜 아파요? 즉, 왜 아파요? 즉, 통증의 원인이 뭔가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한테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를 바탕으로 환자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관절이 틀어졌어. 아니면 근육이 뭉쳤어. 아니면 근육이 약화됐어. 지금 어느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 통증은 무엇인가? 이것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이 부분은 좀 깊게 들어가고 뇌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 강의는 저 같은 사람이 깊게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하나의 분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강의할 때 강의가 아니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통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는 금방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걸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은 스스로 자기 몸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죠. 저는 의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치료약.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 가서 우리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 의학 체계, 즉 치료 의학. 그리고 나서 낫고 나면은 재활 과정을 밟죠. 그래서 재활의학.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말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방의학입니다. 즉 아프기 전에 몸을 미리 케어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환자분들한테 더 유용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예방의학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환자분들 설명하고 그거를 공유를 한다면 아프기 전에 내 몸을, 환자 스스로의 몸을 케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방의학을, 즉 통증의 원인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어쩌면 예방의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시 여깁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것은 앞으로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해 드릴 내용들이고, 통증의 발생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제 깊게 저는 설명 지금 필요 없고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이 통증의 발생 과정을 그린 건데요. 통증의 발생 과정을 쉽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 인체에 통증을 일으킬 만한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해 자극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유해 자극이 들어오면은 어떤 조직, 대표적으로 세포겠죠. 이 조직의 손상을 받고, 그럼 손상을 받은 세포는 하나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 염증 반응이든 유해 자극이든 이것이 어떤 뇌로 들어가면은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통증을 일으키는 과정까지 뇌의 초입부, 즉 척수로 들어가야만 통증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즉 척수로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는 망상체든 시상이든 우리는 트랙, 어떤 패스웨이, 우리는 통로라고 의미를 하는데, 이 트랙을 통해 가지고 시상이든 망상체를 통해서 뇌에 우리 흔히 여기 뒤에 있는 브로드만 에어리어 1, 2, 3 이 부위까지 이 유해 자극이 전달되면 우리는 통증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통증의 하나의 발생 과정이에요. 대신에 이 손상 부위에서 뇌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A 델타라든지 C, 우리 말초 신경을 통해서 가게 돼요. 즉 A 델타하고 C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해 수용기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우린 조직, 예를 들어서 허리 부위에 유해 자극이 왔다 쳐요. 그럼 허리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은 그 허리 부위에 있는 통증 자극이 A 델타나 C 서민을 통해서 뇌의 초입 부위에 있는 척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척수에서는 뇌 안에 여러 시상이나 망상체를 통해서 뇌의 통증을 느끼는 부위까지 가면은 우리는 허리 부위에서 통증을 있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통증의 발생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나타냈어요. 이거는 뭐 깊게, 더 이상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이제 통증의 발생 과정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통증의 조절 기전이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통증의 조절 기전. 통증의 조절 기전은 즉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는가, 이게 이제 통증의 조절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흔히 주사라든지 아니면 약물 통해서 우리는 통증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요게 이제 여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사약과 약물이 이 과정에서 통증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게 이제 통증의 조절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의 조절 기전 첫 번째 하는 게 조직 손상, 염증 반응이 없으면은 A 델타나 C 섬유를 자극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주사를 쓰는 겁니다. 항염증제.
강력한 항염증제를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은 소염제, 우리 흔히 약국에서 타먹는 소염제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시켜서 이 자극이 이까지 못 들어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A-델타 섬유라든지 C 섬유가 척수까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척수에 들어가면 바로 뇌까지 통증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못 들어가게 막는 요 자체도 하나의 통증의 조절 기전으로서 우리가 치료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쓰는 전기자극요법입니다. 자극요법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텐스라고 있어요. 텐스라는 치료기구,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 번쯤 다 보셨겠지만 병원 가서 막 어떤 전기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기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 텐스라고 하는데 이 텐스라는 전기치료기구는 바로 A-델타와 C 섬유가 척수로 못 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기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느냐? A-델타나 C 섬유보다 더 빠른 A-베타라는 신경섬유를 자극해가지고 이 자극이 즉 A-베타 섬유는 A-델타나 C 섬유보다 전도 속도가 더 빨라요. 즉 어떤 염증이나 유해 자극이 왔을 때 A-델타 C 섬유가 자극을 받으면 쫙 척수로 신호 자극이 전달되는데 우리는 A-베타, 텐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A-베타를 자극시키면은 이 A-베타라는 자극이 먼저 척수로 들어와서 A-델타와 C 섬유가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A-베타와 델타와 C 섬유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물리치료에서, 전기치료에서 흔히 쓰는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A-베타는 어떤 자극이 A-베타를 자극시키냐? 우리의 통증이 A-델타와 C를 자극했지만 A-베타는 우리가 이 러빙, 쉽게 해서 문지르는 거 있죠. 마사지. 대표적으로는. 그 다음에 터칭. 말 그대로 만지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마사지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진동. 우리 진동 자극. 대표적으로 러빙, 터칭, 바이브레이션. 이 자극들은 A-베타를 자극해서 A-델타와 C 섬유를 미리 차단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물리치료 쪽에서는 이런 텐스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속적이지는 않아요. 한정적으로. 즉 한정적이라는 것은 이 자극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A-델타와 C 섬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즉 통증이 지속적으로 억제를 주는 거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두 번째고, 세 번째. 어떤 약물, 우리 뇌 속에서 작용하는 약물을 씀으로써 여기서 척수에서 통증을 느끼는 뇌의 끝부분까지 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여기서 이까지 넘어갈 때 못 넘어가게 막아주는 또 역할을 해요. 어떤 항우울제라든지 어떤 통증, 신경병증, 통증을 잡는 어떤 뇌 속에서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이 자극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딱딱 차단시켜주는 또 그런 약물을 씀으로써 세 번째 이런 약물, 뇌 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약물을 씀으로써 통증을 억제시켜줘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마약성 진통제. 즉 우리가 통증이 이렇게 들어갈 때 안에서 어떤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척수를 막아버려요. 즉 이게 들어오기 전에 A-델타나 C 섬유가 척수를 들어오기 전에 뇌 안에서, 즉 이 약물이 작용해서 척수를 막아버려요. 이것을 내인성 통증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증을 또 억제를 시켜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현대의학에서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했지만 모든 강의를 할 때 가장 처음에 강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통증이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통증의 발생 과정, 통증의 조절 기전 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단 마지막에 요거 하나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는 약물을 통해서 아니 물리치료 어떤 전기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이 과정을 봤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체 내에서는 항상 자기 보호 반응이 작동을 해요. 인체라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뇌 통증에 관련돼서도 나타나는 것이 어떤 자연적으로, 즉 뇌의 어떤 부위에 있는 어떤 부위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 호르몬은 나와서 척수를 막아버려요. 우리 마약성 진통제 얘기했을 때 그 과정과 똑같이 그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이 뭐냐? 그게 바로 엔돌핀, 엔케팔린입니다. 엔돌핀이나 엔케팔린이라는 물질이 통증이라는 자극이 왔을 때 뇌에서 자동적으로 발생이 돼서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즉 우리가 한번 유해 자극,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이 왔다고 해서 계속 통증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일시적으로 통증이 왔다가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엔케팔린이나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발생만 시킬 수가 있으면 하나의 통증을 약간 억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치료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엔돌핀이나 엔케팔린을 어떻게 분비를 시키느냐? 제가 96년도에 캐나다 저널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캐나다 과학자들이 재밌는 실험을 해요. 돼지 10마리한테 3가지 아주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 돼지한테 가장 좋은 조건. 첫째, 마른 건초. 건초를 쫙 깔아줘야. 그리고 두 번째, 돼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료를 쫙 줍니다. 셋째, 모차르트 음악을, 행복하고 잔잔한 모차르트 음악을 쫙 은은하게 틀어줍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 돼지가 가장 좋아할 만한 조건, 그 3가지를 갖춰서 쫙 줍니다. 그래서 그 돼지 10마리한테 엔돌핀을 추출해요. 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0.1mg이 나와요. 돼지 10마리한테 추출했던 양이. 근데 인간은 딱 한 명한테 실험을 했는데 인간의 딱한 모션, 하나의 움직임, 모션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말씀 딱 하나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1mg이 추출이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스마일. 쫙 언짢은 미소. 그 스마일이라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막 기분이 좋고 충만해서 저절로 지어지는 미소. 이때 1mg이 추출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환자분을 치료하는 모든 집단, 의사든 간호사든 물리치료사든 원목과 하시는 분들이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환자분으로 하여금 그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만 해준다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주사든
약물이든 물리치료든 그 효과에 더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스스로 안에서 엔돌핀이 분출되게만 만들어준다면 통증은 확실히 더 잘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사들이나 물리치료과 학생들한테 이 강의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테크닉도 중요하고 환자의 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어떤 해부생리학 이론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환자에 대한 마인드, 그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치료사로서 그 마인드를 갖추고 환자를 대하면 더 치료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그 생각을 저는 30대 초반부터 제가 유학 가서 제가 이걸 깨치고 나서는 항상 그 이후 강의에서는 무조건 제가 이 강의를 첫 강의로 시작하게 됩니다. 즉 물리치료사로서 기본 마인드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지식을 익히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이까지가 이제 어떤 통증 기전하고 통증 조절 기전을 얘기했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병원에서 우리 이런 의학적인 조치, 주사든 약물이든 물리치료든 받고도 다 안 낫죠.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급성 단계, 내가 갑자기 삐끗했다든가 뭐 무리해서 근육통이 생겼다든가 이런 거는 금방 나아요.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다루는 환자들, 대체적으로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만성적인 환자들이거든요. 만성적인 환자분들은 솔직히 약 먹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안 나아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럼 왜 이렇게 이 단계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왜 통증이 안 없어질까? 이게 앞으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빼먹었죠. 유해 자극. 유해 자극은 지금 제외시켰잖아요. 즉 몸을 해롭게 하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자극은 계속 들어오는데 윗단계에서의 어떤 조치만 취한 거예요. 즉 유해 자극은 우리는 제거를 안 했잖아요. 즉 유해 자극을 제거하면은 그 다음 자연적으로 손상이 일어날 일도 없고 통증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가 없겠죠. 통증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유해 자극은 무시하고 요 단계만 병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다룰 분야는 유해 자극을 어떻게 제거하냐. 요게 가장 제 강의의 핵심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요 단계를 크게 저는 딱 요렇게 표현해요. 인과론. 즉 결과, 원인과 결과는 바로 결과적으로 통증이잖아요. 그죠? 그럼 통증의 원인은 뭔가? 원인은 A 델타 C섬유 뭐 척수에 들어가고 시상 망상체로 손상, 이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바로 유해 자극이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즉 통증, 결과를 없애려면 원인을 제거해야만 통증이 없어져요. 이게 제가 치료하는 모든 하나의 철학적인 사조가 되는 게 인과론입니다. 앞으로 제가 원인과 결과, 특히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앞으로 강의를 쭉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통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통증을 조절하는 현대 의학적인 주사나 약물의 어떤 원리가 어떤 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근데 그래도 통증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유해자극, 즉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또 한 가지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그게 뭐겠습니까? 친절.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환자를 사랑하는, 아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더 증대된다는 그 자체. 제가 오늘 강의는 요거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